복습을 하면은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그죠?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어야 됩니다.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먹은 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활동을 합니다. 에너지원,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분해를 해서 활동, 과학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일을 한다고 표현하죠. 일을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생명체는 유지할 수 없어요. 생명체가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물리적인 화학적인 작용은 바로 에너지원을 먹어서 그걸 분해해서 활동하는데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톱이 되는 순간 죽음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체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즘은 뇌사도 있고 죽음에 대한 뭐 정의가 여러 가지 내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기준은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생명체는 죽은 겁니다. 근데 식물체는 특이하게도 무언가를 먹지를 않고 스스로 에너지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동물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세균 중에서도 뭘 먹는 것도 있지만은 세균도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이하의 종들은 대체로 먹거리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낸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물하고 CO2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빛을 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빛을 가지고 돈 하나 안 들어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에너지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이거를 알아낸 것이 불과 1957년 정도 우리 세대에 알게 된 거고 그 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몰랐다는 거죠. 감만 잡고 있었다는 거죠. 1900년대 초에는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것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밝혀내지 못했고 지금도 뭐 100%를 밝혔다는 건 아니지만 흐름은 다 파악했다는 거죠. 자,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차이점을 쭉 보면은 광합성은 물질 대사 측면에서 얘는 동화작용을 한다는 거 그죠? 들으세요. 지난주 필기 다 하신 거니까.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을 한다는 거 그죠? 분리할 때 이자입니다. 분리. 이건 동화 하나로 만든다는 거. CO2 기체 상태에 있는 거, 물, 전자, 빛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탄소화물이라는 고체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탄소 고정을 이루어내는 거죠. 고체화시키는 그 작용을 식물이 해낸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물질의 변화는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네, 재생을 많이 하세요. 자, 포도당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이화는 반대죠, 그죠? 포도당을 다시 CO2로 보낸다는 거. 이 작용이 계속 순환적으로 일어나면서 생명체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자,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는 빛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 물하고 CO2하고 빛 중에서 물하고 CO2에서는 에너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에너지를 나오는 것은 빛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변환을 시켰고 생명체는 이걸 먹고 이 화학 에너지 포도당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화학 에너지는 뭐냐면 바로 ATP죠. ATP는 아데노신에다가 인산기가 3개 붙은 거죠. 3개 붙었는데 3개 중에 1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때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의 힘으로 생명체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체. 기체 변화가 있는데 CO2를 소모하게 되죠. 광합성에서는 CO2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O2를 방출합니다. 이 O2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CO2에도 산소가 있고 물에도 H2O에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는 어디 가냐? 실험을 해보니까 물에서 왔더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CO2를 방출하게 되죠. CO2를 방출하게 되죠.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자, 이런 걸로 해서 그 다음에 뭐 효소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일단 생략하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80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그죠? 자, 명반응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엽록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엽록체. 그럼 엽록체 중에서도 어디에 일어나느냐? 명반응은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 틸라코이드 중에서도 틸라코이드 막에서 주로 네. 어떤 막을 중심으로 해서 음,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생겼죠. 여러 가지가 쌓여 있는 것을 그라나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죠? 자, 이 틸라코이드 막에는 광계라는 게 있습니다. 광계라는 건 뭐냐면 빛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걔는 시스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단백질 복합체라고 말했습니다. 단백질 복합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관계다.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관계 1이 있고 관계 2가 있습니다. 그죠? 1이 있고 관계 2가 있는데 관계 1에는 또 중심 색소가 있습니다. 색소가 있는데 그걸 P700이라 그러고 700 나노미터의 파장에 가지고 있는 그 빛을 특별히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른 걸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특히 더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P700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관계2는 P68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게 주로 어디냐? 관계2는 주로 그라나가 중첩되어 있는 이 부분에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많이 있고 P1은 중첩 안 된 부분에 많이 장치가 박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관계 1에서 마지막으로 NADPH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NADPH를 만들면은 기질 쪽으로 스트로마 쪽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관계 1은 주로 바깥쪽을 향해서 많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성자 펌프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많이 장치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ATP를 만든 ATP를 가지고 기질에서 암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명반응은 다시 쓸게요. 다른 데다가 명반응에서는 먼저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물을 음, 받아들이는데 물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빛이, 스트로마에서 뭐, 또 빛을 받아들입니다. 빛을 받아들이게 되죠. 빛을 받아들이면은 이 물이 광분해가 일어납니다. 광분해는 어떻게 일어나죠? 수소가 두 개죠. 수소 이온이 두 개 생깁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두 개 두 개, 생기죠. 두 개, 예. 왜냐하면은 이 전자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수소 두 개에서 빼들어 온 겁니다. 빠져나간 겁니다. 전자가. 예, 그 예. 다음에 산소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산소를 한 개밖에 없단 말이죠. 한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O2의 2분의 개념으로 1이구나. 쓰면은 예, 2분의 저기 1이네? 예, 최성일 학원이 잠깐만 저 마이크 죽여주세요. 자꾸 잡음이 들어오니까. 2분의 1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2분의 1로 적는 이유는 산소가 한 개인데 지금 두 개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럼 두 개라고 쓰느냐? 어, 자연 상태에서 산소는 모든 원자들은 원자 자체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존재하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O2라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분해가 이루어지죠. 광분해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관계 첫째 관계 2로 전달이 되죠. 관계 2에서 먼저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자 전달기를 거쳐서 관계원으로 가죠. 그죠? 관계원으로 가고, 관계원에서 NADPH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양성자 펌프로 해서 ATP를 만들게 되죠. ATP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명반응 관계죠. 그리고 물을 광분해하면서 나온 이 산소는 필요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방출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명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NADPH와 ATP,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NADPH는 12개가 필요하고요. ATP는 18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암반응으로 전달이 되죠. 그죠? 암반응으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고, 이 암반응에서는 어떤 회로가 이루어지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때 공급되는 것이 뭐냐? CO2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단계별로. 명반응에서는 빛하고 물이 공급이 되고, 암반응에서 CO2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어떤 실험이 있었죠. 그죠? 빛을 P700 빛을 줬을 때, 그다음에 680 빛을 줬을 때 동시에 조사를 했을 때 일이 더 잘 원활하게 되더라. 뭐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은 관계2와 관계1이 같이 일을 해야만이 일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죠. 안 그러고 P700만 딱 비춰줬을 때는 관계2에서 전자 전달만 실컷 일어나고 NADPH는 못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두 가지 빛을 다 쪼여줬을 때만이 그 광합성 명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래프로. 그래서 이 회로를 통해서 암반응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 회로를 통해서 암반응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탄소의 고정입니다. 탄소의 고정 단계. 두 번째는 PGA의 환원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G3P라는 게 만들어져요. 탄소 고정을 하는 게 바로 PGA거든요. 이 PGA에다가 환원작용이 일어납니다. 환원작용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수소라든지 그 NADPH의 수소하고 ATP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자꾸 축적시키는 단계예요. 이 환원 단계가. 그 다음에 3단계는 RUBP의 재생 단계입니다. 재생 단계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안반응 오늘 공부할 단원이니까. 이 RUBP가 2단계 끝에서 얘를 다시 만들어줘야만이 이 RUBP가 CO2랑 만나서 PGA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공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3단계를 통해서 암반응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죠. 전자전달계는 책에 173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림으로만 그릴게요. 자, 틸라코이드 막이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쭉 이렇게 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막이 형성이 됐으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곳이 관계2입니다. 관계2 피그먼트 680짜리 관계2예요. 그죠? 관계2에서 빛을 받습니다. 빛을 쪼이면은 여기 주변에 있던 색소에는 엽록소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에는 크산토필이 있고 카로틴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엽록소 A가 중심색소고 나머지는 주로 안테나 기능을 하는 안테나 색소라고 말했죠. 그죠?
안테나 색소. 그 안테나 색소에서 빛을 받으면은 이 중심 색소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중심 색소도 빛을 받아요. 다 받지만은 주변에서 받아서 더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변에서 빛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면은 이 광계2 P680에 있던 여기에 있던 전자가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요. 들뜨는 현상. 들뜸. 전자의 들뜸 현상이 나타나요. 전자가 들떠가지고 첫 번째 전자 수용체한테 전달이 돼요. 이 전자 수용체는 각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전자 친화도가 높은 애들, 전자를 P680보다는 첫 번째 전자 수용체, 얘가 전자를 더 좋아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서 전자를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 빼들어가는 시간이 몇 피코초, 몇백만 분의 1초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팍 빼들어가는 거죠. 전자를 하나 뺏어갑니다. 이 전자가 계속 이제 전달이 되면서 플라스토퀴논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죠? 이 얘들은 이 틸라코이드 막 속에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에요. 둥둥 떠다녀요. 얘들이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이동하는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기가 틸라코이드 바깥입니다. 바깥 그러니까 기질이죠. 스트로마 쪽이고 이 안쪽이 틸라코이드 내부입니다. 그죠? 내부인데 얘가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원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근데 밑에서부터 680을 통해서 전자가 하나 전달이 돼서 전자가 두 개가 됐어요. 전자가 두 개가 되면서 바깥으로부터 기질 쪽에 있던 수소이온 양성자 두 개를 받아옵니다. 얘는 지금 양성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그렇게 뭐 전자랑 친할 수가 있어요. 전자가 지금 하나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캐논이 둥둥둥둥 이동하면서 이 전자를 빼들어 와서 이거를 양성자를 뺏어 와서 이 수소이온을 이 내부로 딜라코이드 내부로 배달을 하게 됩니다. 전자의 힘으로. 그래서 내부에는 수소이온이 자꾸 쌓여지게 되겠죠. 바깥에서 자꾸 펌핑해서 들어오니까 이것도 일종의 능동수송입니다. 일종의 능동수송이에요. ATP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전자의 에너지 힘으로 수소이온을 이동하는 그런 작용을 능동수송을 하게 되는 거죠. 전자의 힘으로. 이 전자는 처음에 680에 있을 때 고에너지 전자예요. 전자가 확 뛰어 올라가지고 들떠가지고 계속 이동해서 이 상태에서도 전자가 들떠갖고 수송하는 단계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요. 전자 에너지가 약해져요. 약해져서 이게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면은 뭐 시토크롬 복합체에 있는 황철 단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토크롬 F 이런 걸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이 되느냐? 플라스토시아닌한테 전달이 되죠. 그죠? 플라스토시아닌 얘는 또 인지질 이중층을 바깥 표제 쪽을 둥둥 떠다녀요. 얘가 둥둥 떠다녀요. 떠다니면서 또 필요한 곳에다가 전자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필요한 것이 누구냐? 이번에는 이제 광계원이에요. 광계원 P700짜리 광계원한테 전자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광계원도 마찬가지로 색소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광계2랑 광계1이랑 다 광계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받습니다. 빛을 쪼여주면 색소에서 또 에너지들이 막 전달이 돼요. 똑같이. 그럼 P700에서 또 전자가 들뜨게 돼요. 전자가 붕 들뜨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AD 플러스를 NADP 플러스를 NADPH로 만들게 됩니다. NADPH로 이 전자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전달해 주게 되면서 NADP가 NADPH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생산되면서 얘는 어디로 가느냐? 암반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암반응으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와 있던 수소 이온들이 막이 또 이렇게 돌아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TP 양성제품부 ATP 합성효소 쪽으로 수소 이온들이 갑니다. 수소 이온들이 가면서 이 이온들이 통과를 해요. 여기를. 이때는 여기는 수소 이온이 많아요. 많고 여기는 저의 상태, 적은 상태예요. 그럼 많은 쪽에서 없는 적은 쪽으로 이거는 그냥 단순 확산이에요. 그죠? 단순 확산. 단순 확산으로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이게 한 바퀴 돌게 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죠. 돌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ATP가 만들어집니다. ATP는 ADP 플러스 무기, 무기인산하고 합쳐져 가지고 ATP가 만들어지게 되죠. D는 2라는 뜻이고 T는 3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ATP도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인 암반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암반응으로.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한 개가 빠졌어요. 아까 P680에서 그 관계 2에서 전자가 뛰어나가면서 여기는 전자가 하나 모자란 상태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전자가 보충이 돼야 돼요. 전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을 가지고 광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받은 에너지의 힘으로 마찬가지로 물을 분해하게 돼요. 물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이제 물 분자를 EH2O로 표현해요. 이렇게. 왜냐면 그래야 이제 계산이 좀 깔끔하기 때문에. 자, 수소이온 2 곱하기 2니까 4죠. 4개 더하게 4개의 또 전자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O2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때는 2분의 1이 아니죠. O2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전자는 다시 여기에 보충시켜주고 관계2에 보충시켜주게 되고 수소이온은 어디로 가느냐? 아싸 하면서 ATP 합성효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해서 이쪽에 사용되게 되고 산소는 필요 없으니까 방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자계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순환적 전자 전달계고 비순환적. 왜 비순환적이냐면은 관계 2로부터 시작해서 관계 1으로 가서 NADP를 만드는 쪽으로 해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NADP는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되는 거죠. 수용체.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되고 여기 아까 처음에 있던 페오피틴이라고 얘는 1차 수용체, 전자 수용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전자가 계속 릴레이를 거쳐 가지고 수용체로 해서 NADPH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자꾸 환원, 산화 이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전자나 수소를 받으면은 환원이고, 그죠? 산소를 잃어버리면은 환원이죠. 그죠? 이 세 가지죠. 그럼 여기서 수소와 전자, 여기 뭐 산소는 아예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렸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죠? 전자를 가장 핵심이 지금 전자 전달계이기 때문에 전자를 누가 받느냐인 거죠. P680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페오피틴에게 건네줬습니다. 그죠? 얘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긴 거기 때문에 산화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환원된 거예요. 페오피틴 입장에서는. 페오피틴이 다시 또 플라스토키논한테 전자를 넘겨줄 때는 자기가 또 산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받은 그 플라스키닌은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된 거고 환원된 걸 다시 옆에 넘겨줄 때는 또 산화되는 거고 받은 사람은 또 환원된 거고 계속 이런 단계가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NADP는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음으로써 환원이 된 거죠. 환원이 된 거죠. 이 환원됐던 것이 암반응에 가면은 다시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수소를 떼줘버리고 자기는 다시 NADP로 해서 다시 명반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분이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들어올 때 잠깐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으시다가 보면요. 이 수소이온 문제인데요. 이 수소이온이 내부에는 여기 지금 물 광분해에서도 수소이온이 만들어졌고, 그죠? 바깥에서 전자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이온을 안쪽으로 펌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가 내부 틸라코이드 내부가 수소이온이 자꾸 많아지게 되죠. 수소이온이 많아지게 돼요. 바깥에는 수소이온이 적어요. 그죠? 수소이온이 적은 상태란 말이죠. 이 적은 상태, 여기는 많은 상태, 적은 상태에서 많은 상태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능동수송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양성자 펌프 ATP 합성 효소에서 나갈 때는 단순 확산을 하죠. 그 수소이온이 많은 상태에서 적은 쪽으로 가니까 단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헷갈리는 표현이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pH가 낮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낮다. 높다고 표현하면 고농도랑 말하고 같은 높다는 뜻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pH는 도로 낮아졌다고 말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뭘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pH라는 공부를 제대로 딱 부러지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pH라는 거는 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 재배학 원론책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물은 중성이죠.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물을 원자별로 쪼개 볼게요. HO 이렇게 되죠. H 두 개 되죠. 근데 이거를 물을 해리하면은 해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원자 단위로 쪼개는 걸 해리라고 그러고 그냥 분자 단위로 일반적으로 쪼개거나 할 때는 분리한다고 말을 했죠. 그죠? 우리가 물질을 쪼갤 때는 분해한다는 말도 하고, 그죠? 덩어리를 분해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분자 단위 정도에서는 분리한다 그러고, 원자 단위 이하로 내려갈 때는 해리라고 말해요. 주로 해리는 뭘 통해서 하느냐? 뭐 분해는 나사를 쪼여도 되고, 뭐 망치로, 아니, 도끼로 쪼개도 되고 하지만 분리는 뭐 다른 걸 용액을 섞어서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하죠. 그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거는 물에다 넣으면은 Na하고 Cl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분리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데, 2단계에서는 소금물 녹이는 것까지도 분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이라는 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 하나만 가지고 원자 단위로 쪼갤 때는 주로 전기분해를 합니다. 전기분해를 통해서 해리를 하게 돼요. 해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소이온 한 개하고 수산이온 한 개가 만들어져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만들어지면은 얘는 산성이 되고 산성을 띠고요. 얘는 염기성을 띠어요. 근데 이거를 농도를 자꾸 하다가 보면은 이게 단계가 수소이온이 10단계로 계산을 해요. 수소이온이 한 개 있다. 10개 정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0개죠. 그죠? 10의 2승, 그 다음에 10의 3승은 1000개죠. 그죠? 10의 4승은 10,000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10의 14까지 가죠. 0에서부터. 그 우리가 산성과 염기성을 할 때 pH는 0에서부터 14까지 나누죠. 그 가운데 7을 중성이라고 말하죠. 그죠? 중성으로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10단계예요. 10의 단계로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10의 4승 해서 10의 14승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로그 어쩌고저쩌고 해서 앞에 대수를 내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pH 뭐 1이다. 뭐 pH가 예를 들어 뭐 3이다. pH가 5다. 이거는 5, 3, 1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은 바로 위에 있는 1, 2, 3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P1에서 P2가 될 때는 몇 배예요? 한 배가 아니고 10배예요, 사실은. 10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그죠? 한 개는 10이고 10의 2승은 100이잖아요. 10배죠. 100에서 또 1000이 될 때는 또 10배잖아요. 결론적으로
pH1에서 pH2가 될 때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도가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pH2에서 pH3이 될 때는 또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pH1에서 pH3으로 갈 때는 당연히 100배 차이죠. 농도가 10단계씩 뛴다는 거, 농도 10배씩 차이가 난다는 거,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요게 그 pH 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안에서 고농도가 수소이온이 많이 생기죠. 딜라코이드 내부에서, 그죠? 바깥에서는 조금밖에 없고, 그죠? 내부에서. 그래서 바깥으로 ATP 합성 효소로 나갈 때는 단순 확산으로 나가면서 ATP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는 고농도, 여기는 저농도. pH로 따지면은 여기는 pH가 낮다, 바깥에는 pH가 높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pH가 낮은 게 산성이고 높으면은 염기성이잖아요. 그죠? pH, 수소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10배씩 많아질 때마다 pH가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점 강한 산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 못했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선배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해하셨는데 한 번 더 해달라는 거 아니죠?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빠졌는데 복습은 하긴 했는데요.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오늘 처음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아니요, 안 했어요. 예, 앞에 것도 예, 알겠고, 다른 해보니까. 분들은? 다른 분들은 어때요? 해주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pH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pH부터. 자, 물을 분해하고, 해리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물 해리하면은 수소 이온하고 OH-가 됩니다. 왜 그러냐? 요거, 선배님, 그 농도가 그 H 플러스 이온의 농도인 건가요? 그렇죠. H 플러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산도가 얼마냐, pH를 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산의 정도예요. 네. 산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할 때 산도는 염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산도라고 표현해요. 그럼 수소 이온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왜냐면 10의 1승, 그러니까 그 H 플러스가 10의 1승이 있고 10의 2승이 있고 10의 3승이 있으면 예,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3승이 높은 거 아니에요? 10의 1승보다? 그렇죠. 높은데 거기서 헷갈리시는구나. 네, 거기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수의 대수예요. 역수의 대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헷갈릴 수밖에 없네. 예,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10의 4승 이렇게 넘어갔을 때, 10, 10의 1승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원래는. 역수의 대수예요. 이게 예.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대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표현하는 거예요. 역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pH 1, pH 2, 3, 4 넘어갈 때는 이거는 10배가 된다는 거는 이제 이해하셨죠? 다들. 그죠? 10배가 된다는 거. 네. 그러면은 아까 그냥 제가 대수로 해드렸는데 이건 저도 이제 잘못 설명한 거예요. 맞아요. 역수의 대수예요. 역수의 대수. 그래서 수소 이온을 중심으로 하되 역수의 대수로 하면은 pH가 1부터 14까지가 되면은 여기는 오히려 수소 이온이 여기보다는 14보다는 수소 이온이 14배가 많은 거예요. 14, 10의 14승배가 많은 거예요. 예, 많은 거예요. 네네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10배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안쪽으로 오면은 아까 그림이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 pH는 수소 이온이 많기 때문에 pH는 낮아지는 거고 바깥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고농도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방송 강의 학교 방송 강의 들을 때 뭐 바깥쪽이 안쪽이 pH가 낮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양성자가 바깥으로 전지고 단순 확산된다고 낮은데 왜 확산이 되지 이렇게 착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낮다는 말은 pH가 낮다는 표현이지 저농도란 표현이 아니고 고농도란 표현이에요. 산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깜빡 하나 잊어먹은 만약에 이제 광합성 실험을 할 때 있잖아요. 이제 수소 이온이 모자란다 할 때 우리가 광학 실험실에서 실습을 할 때 이 틸라코이드 내부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산성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산성 물질을 여기다가 산성 물질을 막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ATP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다. 이 내부에서 산성 물질 양을 많게 하면은 예를 들어 비커에다가 막을 만들어 갖고 여기는 pH를 낮게 만들고 여기는 pH를 높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양성자 ATP 합성 효소를 이렇게 장치를 하면은 실제로 ATP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산성 물질을 집어넣으면.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공부할 곳이 이제 암반응이죠. 하다가 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가버렸네. 176페이지 암반응. 드디어 이제 암반응으로 왔습니다. 명반응에서 Na, D, DPH 12개, 그 다음에 18개의 ATP를 명반응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암반응으로 넘어왔습니다. 암반응으로. 책을 보겠습니다. 176쪽에 암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스트로마계지. 자, 엽록체에서 틸라코이드에서는 막을 중심으로 해서 명반응이 일어났다면 이 바깥쪽으로 ATP가 만들어지고 바깥쪽으로 NADPH가 만들어져서 이 기질, 이 스트로마 내부, 엽록체 내부, 이 스트로마에서 암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회로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된다. 명반응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수소 공여체 요 뒤에 있는 수소를 나중에 떼주게 됩니다. 제공하게 되죠. NADP라는 P 플러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두 개 붙습니다. 두 개 붙어가지고 NADP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원래는. 근데 복잡하니까 이 두 개를 그냥 생략을 하고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는 과정이며 이런 설명이 책에 없어요. 그죠? 책에 없기 때문에 처음 혼자서 책 보시는 분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는 과정이며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킨다고 표현했습니다. 환원, 산화가 아니고 환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불안정한 화학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다. 첫 번째는 환원시키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안정화시킨다. 선배님, 예. 거기 그 NADP 플러스 그게 옆에 플러스가 아니죠? 는이죠? 이 앞에요, 앞에. NADPH 예, 예, 그다음에 더하기 예. H 이온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 앞에 거요. NADP 플러스. 요것도 그 옆에 는 아닌가요? 옆에 플러스. 그죠? 여기 화살표입니다. 그 화살표. 화살표죠. 예, 제가 예, 헷갈려가지고. 예. 네, 됐습니다, 선배님. 예. 그래서 안정화시키는 단계인데 뭐냐면 이 켈빈 회로가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왜 우리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금방금방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단계가 계속 있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계속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물질을 한 방에 안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쌀이라는 게 두면은 우리가 보관만 잘하면 변질이 안 되잖아요. 뭐 벌레는 일단 다른 문제고 변질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암반응에서 처음 만들어진 물질 CO2를 가지고 처음 고정시킨 물질이 PGA인데 뭐 어떤 책에는 뭐 3PG라고 쓰는 책도 있고 어떤 책에는 3PGA라고 표현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물질은 불안해요. 전자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가 불안한 상태예요. 이 금방 분해가 돼버릴 수 있고 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CO2로 다시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나프탈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질이 안 되는 안정된 물질로 만들어준 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벼로 말하면 쌀이 되는 거예요. 그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암 반응입니다. 쌀은 좀 너무 많이 진행됐고 포도당이죠. 그러니까 포도당. 포도당이 최종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단계예요. 근데 포도당도 불안해요, 사실은. 그래서 또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켈빈 회로로 가겠습니다. 자, 암 반응은 켈빈 회로예요. 결국 켈빈 회로인데 1957년 책을 볼게요. 미국의 생화학자 멜빈 켈빈과 그의 동료들은 광합성에서 CO2가 고정되어 환원되는 과정을 밝혔다. 노벨상 받았다고 그랬고 그가 밝힌 이 과정은 켈빈 회로 또는 광합성 탄소 환원 회로, 다른 말로 PCR 회로 라고 불린다. 이 과정에서 환원이 일어나고 오탄당이 형성됨에 따라 환원적 오탄당 인산회로라고 한다. 이 오탄당 인산회로는 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거기 보면 RUBP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켈빈 회로라는 말로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아니 혹은 뭐 PCR 회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 가지 부르는 용어가 켈빈 회로, PCR 회로, 환원적 오탄당 인산 회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켈빈 등은 동위원소인 이산화탄소의 14번 동위원소, 탄소의 14번 동위원소하고 인의 32번 동위원소 등을 사용하여 대사의 중간 산물을 동정할 수 있다. 동정이라는 것은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흐름을 살펴보는 게 동정하는 거고요. 탄소는 지금 14번 쓴다 그랬고 원래는 탄소는 수해리비분의 6번이죠. 그러니까 탄소는 원래는 원자량이 12예요. 원래는 10인데 14짜리를 써서 얘가 14짜리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30번이에요. 원자량이 30이에요. 근데 이제 32짜리를 써가지고 그 조사를 하는 거죠. 즉 14번 CO2를 클로렐라에 주입시킨 다음, 클로렐라가 이제 녹조류죠. 녹조류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바다에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다음 일정 기간 반응시키고 일정 양의 세포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광합성을 정지시켜 중간 산물을 동정했다. 광합성이 매 단계마다 딱 한 번 중간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14번 탄소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나 또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딱딱 스톱시켜서 관찰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물질이 만들어진 물질이 뭘까? 이렇게 관찰했다는 얘기고 먼저 2초 동안 광선을 조사시켜 쪼여줘서 광합성을 진행시킨 재료에서는 대부분 탄소가 3개인 3PGA가 검출되었다. 3PGA. 이게 바로 그냥 할 때는 우리 도표에는 PGA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CO2가 고정되어 생기는 최초 중간 산물이 3PGA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1단계에서 CO2의 고정 단계인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만들어지는 물질이 3PGA였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177페이지 그림에도 보면은 그 단계가 회로가 있고 단계가 1단계 CO2 고정, 2단계 PGA 환원, 3단계 RUBP 재생 뭐 이렇게 돼 있죠. 요 그림은 이따가 제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책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러한 일련의 실험을 거쳐 켈빈 회로로 알려진 이산화탄소 고정의 암반응 과정이 밝혀졌다. 이 실험은 나중에 시금치 잎에서 분리한 온전한 식물의 엽록체에서도 재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암반응, 즉 켈빈 회로는 이산화탄소의 고정, 카르복실화, 그 다음에 PGA의 환원, RUBP의 재생 이렇게 세 단계로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생화학적 반응 경로이다. 그림 7-10에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켈빈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기하셔도 돼요. 필기하셔도 되는데 방송이 된다. 이거 녹화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1단계가 CO2의 고정 단계입니다. 고정 단계. 이때는 이제 기존에 있던 RUBP라는 물질이 있어요. RUBP라는 식물체 내에 RUBP. 이게 리블로스 2인산, 리블로스 바이 포스페이트 해가지고 리블로스 2인시탄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CO2랑 만납니다. CO2랑 만납니다. CO2랑 만나고 여기서 어떤 효소가 작용을 해요.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RUBP랑 CO2랑 만나게 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PGA입니다. 우리 책에는 3PGA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냥 PGA도 되고, 혹은 어떤 책에는 그냥 3PG라고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1단계 끝이에요. 1단계 끝인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공부하면 재미없죠. 자, 포도당이 C6H12O6잖아요. 그죠? C6H12O6란 말이죠. 이걸 보시면은 수소하고 산소는 일단 접어두고 중요한 게 탄소거든요. 탄소가 6개예요. 그죠? 6개니까 그러면 돌아오셔가지고 CO2가 그러면은 포도당 한 개를 만들려면 CO2가 6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6개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려면은 6개 CO2 분자면은 RUBP도 6개가 만나야 돼요. 그죠? 6과 6, 6개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RUBP는 원래 이 속에 탄소가 5개가 들어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인이 2개가 들어있는 애예요. 2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원래 바이포스페이트니까 인이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는 5개짜리예요. RUBP가. 그러면은 탄소 원자는 전부 몇 개인가? 5, 6이 30개고, 그 다음에 인은 6, 2, 10이죠. 12. 그 다음에 여기 또 6개가 또 들어오죠. 합쳐졌죠. 합쳐졌으니까 결론적으로 탄소가 36개가 되죠. 30개, 6개. 그 다음에 인은 12개가 됐어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 PGA라는 물질은 탄소가 3개짜리고 인이 1개짜리예요. 1개짜리예요. 그러면은 탄소가 지금 총 합쳐서 36개잖아요. 36개가 되려면 3으로 나누면 PGA 분자는 전부 12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도 1개짜리니까 12이니까 12개 맞네요. 그죠? 그래서 12개의 분자인 PG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다 3으로 고쳐놨어요. 다 3으로. 3. 요건 6이죠. 요거는 이제 광합성이 안반응이 반바퀴 돌아가는 개념으로 2번 돌아가야 6이 되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요. 절반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포도당이 탄소 6개라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6이라는 걸 쓴 겁니다. 책에는 절반이에요. 그 다음 단계 2단계가 뭐냐면은 PGA의 환원 단계예요. 환원 단계. 자, 환원이란 말 들어왔어요. 요거는 수소나 전자를 받아들이는 개념이죠. 그죠? 받아들이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PGA에서부터 출발할게요. PGA가 12개라 그랬습니다. 그죠? 12개가 어떻게 되느냐? DPG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DPG. DPG의 D는 뭐냐면은 우리 다이 하면은 2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모노는 1이고, 그죠? 바이다이는 2라고 그랬죠? 이 D가 바로 다이 뜻이에요. 2라는 뜻이에요. 2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탄소가 3개짜리예요.
이는 다이라 그랬으니까 2개라 그랬으니까 2개짜리예요. 2개짜리. 그러면은 앞에 12개가 들어갔죠. 얘도 보면은 탄소가 3개짜리, 인이 1개짜리였죠. 아까. 그러면은 탄소가 36개 되려면은 얘도 3이니까 12개가 그대로 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이 1개짜리고 얘는 2개짜리예요. 인이 배로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 ATP가 들어오게 됩니다. ATP가. 몇 개? 12개가 더 필요하죠. 이거는 인이 총 합쳐서 12개고 여기는 인이 총 합쳐서 24개잖아요. 그래서 12개의 ATP가 들어와서 12개의 ADP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인산을 12개를 넘겨줘요. 이 단계가 바로 명반응 때 만들었던 ATP를 여기서 지금 한번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명반응 때 만들었던 거를. 그 DPG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뭐냐? G3P라는 거예요. G3P.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트리포스페이트 3인산. 그래가지고 요 3는 인산이 3개라는 뜻은 아니에요. 3개라는 뜻은 아니고 연결고리가 3이라는 뜻인데 얘도 보면은 탄소가 3개짜리예요. 근데 얘는 인이 1개짜리예요. 인이 1개짜리예요. 인이 1개짜리.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3개짜리니까 개수를 맞추려면 얘도 12개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근데 인이 24개에서 다시 인이 12개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여기서 무기인산이 12개가 빠져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무기인산이 빠져나갔다는 뜻이 돼요. 빠져나갔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명반응에서 일어났던 NADPH 있죠? NADPH 12개가 여기에서 12개 NADP로 바뀌면서 수소를 이쪽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수소 전달해 주기 때문에 G3P는 이 PGA에서 봤을 때 수소를 받았기 때문에 환원이 된 겁니다. 환원. G3P가. 그래서 PGA에 환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수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G3P가 12개 만들어졌어요. 이 가운데서 2개의 G3P는 뭘 만드느냐? 녹말을 만들게 됩니다. 녹말을 만들고 저장을 하는 대로 사용이 돼요. 2개는. 그 다음에 12개에서 2개가 빠졌으니까 10개가 남았죠. 10개가 이제 남은데 여기 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RUBP의 재생 단계예요. 재생 단계. 여기 지금 위에 아까 RUBP가 있었죠. 이 RUBP를 다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로가 돌아가니까. 빙빙빙빙 돌아가니까. 자, 그러면은 2개가 빠져나갔으니까 12개에서 이제 10개 남았습니다. 10개의 G3P가 되죠. 그죠? G3P가 되고 10개 G3P인데 얘는 탄소가 3개짜리, 인이 1개짜리죠. 그 최종적으로 RUBP가 져야 되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 단계가 또 많아요. 단계가 많아요. 많은데 생략하고 그나마도 할 수 있는 게 다음 단계가 RUMP라는 게 있어요. RUMP에서 RUBP로 넘어가게 됩니다. RUBP로. 자, 개수 맞춰볼게요. 여기 3개, 10개니까 탄소가 30개죠. 그죠? 이는 10개, 1개니까 이는 10개가 되죠. 총 합쳐서. 그죠? 그러면 RUMP는 성격이 어떤 애냐? 지금 같은 RU이기 때문에 얘는 탄소가 아까 5개짜리라 그랬죠? 5개짜리. 탄소 5개짜리고 얘는 인이 1개짜리예요. 인이 1개짜리. 인이 1개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30개를 맞추려면 5, 6이 30이죠? 그럼 여기 6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인은
10개인데 인은 6개가 되죠. 여기서 뭐 무기인이 4개가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단계가 또 세부 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이 사이에서 인 4개가 빠져나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RUMP에서 BP로 넘어가잖아요. 얘는 아까 탄소 5개라 그랬고 인이 2개짜리라 그랬죠. 바이포스페이트, 그죠? 2개짜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5, 6이 30이죠. 그죠? 30이면 여기 5, 6이 들어오면 30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인은 6개죠. 6개인데 인이 12개네? 그러면은 인이 또 6개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느냐? 또 ATP가 6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6개 ATP가 만들어지고 되고 6개 AT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BP가 되죠. MP에서 BP로 바뀐 겁니다. 이 RUBP 6개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삥삥삥삥삥삥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 이거는 이제 회로 그림이 아니고 이제 제가 분해를 해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단계별로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사용하고 나왔던 6ADP, 여기에 12ADP 들어가면은 18이죠. 얘는 처음에 18개 ATP에서 이제 ADP 18개가 돼가 18ADP가 돼서 얘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또 명반응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명반응으로 넘어가게 되고 12개 NADP 플러스도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명반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거랑 큰 차이 없죠. 그죠? 체계적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헷갈리니까 자, 요거를 보자. 잘 보이게 한번 녹화 상태에서 딱 한번 비춰주고 또 한번 딱 비춰주고 또 한번 비춰주고 녹화 보실 때는 스톱해서 보시면 되니까 자, 이런 필기 다 하실 거고 이젠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봅시다. 동그라미 회로 단계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RUBP가 6개 CO2가 만나서 6개가 만났어요. 그죠? 만나면은 첫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12개의 PGA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1단계, 그죠? 1단계. PGA에서 DPG가 만들어지고 12개, 그 다음에 12개의 G3P가 만들어졌죠. 여기까지가 2단계. 그죠? 2단계고, 이 G3P 중에서 2개는 저장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나머지 10개의 G3P가 6개의 RUMP로 만들어지고, 이 6개의 RUMP에서 다시 넘어가는 단계. 여기까지가 3단계가 되겠죠. 자, 우리 책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림상으로. 개수는 아까 제가 맞춰봤으니까 시간 가니까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죠?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계속 돌아간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효소 중에 한 가지인 이 루비스코가 있다. 이 루비스코 할 때 코자가요. CO거든요. 얘가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하고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산소하고 결합해요. 그래서 루비스코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이제 효소들이 뒤에 ASE가 붙죠. 아제, 무슨 아제, 뭐 아밀라아제 할 때 아제가 붙는데 얘만은 뒤에 CO가 붙어요. 좀 특이하죠. 그런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책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